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TV에선 다양한 뉴스들을 발빠르게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서 보름달처럼 풍요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The yeas are 44, the nays are 48. Many of them ended up doing better than the people that were.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김홍태입니다. 지난달 26일 뉴스프라임에서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청은 1년 유예 기간을 거친 뒤 폐지될 예정이고요.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 행안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1년 동안 범정부 검찰 제도 개혁 태스크포스를 꾸려 검찰의 보안 수사권 유지 여부 등 남은 검찰 개혁 쟁점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26일 통과된 정부 조직법에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는 최종적으로 빠졌습니다. 정부 조직법이 통과된 뒤 곧바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한 계약이라고 반대하며 다시 필리버스터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대응과 함께 지난 일요일 5년 8개월 만에 서울에서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열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섰는데요. 당내에서는 집회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상황이지만 장동혁 대표는 지금 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 통과라는 중대한 정치 현안을 빠짐없이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분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등 핵심 쟁점을 간결하게 정리해 시청자들이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극명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각 당의 논리와 근거를 균형 있게 소개하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이 부분은 다소 피상적으로 다뤄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도 변화가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를 들어 검찰청 폐지 후 수사와 공소 체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정치권의 공방도 중요하지만 검찰청 폐지는 오랫동안 유지해온 제도의 큰 변화이기에 제도 개편의 장단점, 특히 지금의 상황보다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가 가장 중요해 보였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설명이 필요해 보였는데요. 시청자들께서도 정치적 갈등 자체에만 머물지 말고 제도 변화가 사회와 민주주의 운영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한 번은 생각해 볼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26일 뉴스투나잇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기소기능은 법무부 소속의 공소청이 담당해 수사와 기소기능이 완전히 분리가 이루어진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수사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기소기능은 법무부 소속의 공소청이 담당해 수사와 기소기능의 완전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중수청은 과거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 들어갔던 부패와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내란과 외환범죄 등 중대범죄를 맡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병립하면서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과 경쟁 협력 구도를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공소청은 중수청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와 공소 유지 여부만 담당한다고 하며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공소청 소속으로 전환되고 검찰총장은 공소청장으로 보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검찰이 갖고 있던 보안수사권을 폐지할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장치로서 보안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조계와 학계 의견도 작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여러 수사기관을 총괄해 수사권 등을 조정 관리하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할지도 주요 논의 대상인데요. 기존 검사들의 인사와 전직 과정에서 직급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야와 전문가, 피해자, 검찰 의견까지 두루 반영해 1년 안에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틀의 제도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수청과 공수청의 역할을 나누어 정리하고 기존 검사들의 전환과 보안수사권 논쟁 등 핵심 쟁점을 시청자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다만 앞으로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국민이 체감할 불편이나 편익은 무엇인지는 사례를 들어서라도 실질적인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 방송에서 도식화하거나 그림자리를 활용한 부분은 시청자들이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기가 좀 편해 보였습니다. 다만 보안수사가 필요한지는 어떠한 문제에서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보안수사가 폐지된다면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한 번은 짚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27일 와이드 10일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의 온라인 전산 서비스들이 먹통이 됐다면서 언제 복구가 될지 모르는 상태여서 시민들의 불편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상황을 전했습니다. 불인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부 전산자원을 통합관리하는 국가정보시스템 책임운영기관인데요. 이곳에서 가동되는 국가행정 서비스는 647개로 먼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 홈페이지와 공무원 전자우편 시스템이 마비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주요 경제부처의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정례적으로 발표되는 경제통계 발표도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국가통계 포털, 통계지리정보 등의 서비스가 먹통이고 재정정부 포털인 열린재정과 조달청의 나라장터 등도 접속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또 정부24를 비롯해 실생활과 직결되는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분고 등 주요 민원 인증 서비스도 대부분 중단됐으며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하는 건 가능하지만 영상 신고나 웹사이트 신고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도 먹통이 됐는데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뜩이나 택배 이용이 많은 시기인데 우체국 내부적으로 접수 물량, 발송 등 전산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며 불편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민원 처리 지연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금 납부와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하도록 유관 기관의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면서 우체국 등 파급력이 큰 서비스를 대상으로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송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를 다루며 정부 주요 부처 홈페이지부터 정부24, 우체국, 금융서비스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 지원의 원인과 시스템 안전성 문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심층 분석은 앞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피해 현황 파악과 함께 왜 이런 대규모 장애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비는 없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등 앞으로 방송에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장 화면이나 인터뷰, 복구 현장 모습이 추가된다면 좀 더 생생해 보였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자행정 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불편이 장기화되더라도 차분하고 장기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멘트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달 28일 와이드 08에서는 올해도 화려한 불꽃을 보기 위해 서울 여의도에 100만 인파가 몰렸다면서 국내 최대 불꽃 축제인 2025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밤하늘을 눈부시게 밝힌 불꽃을 바라보며 시민들은 특별한 가을밤을 보냈지만 치열한 명당 쟁탈전은 오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울타리 앞이든 비좁은 구석이든
작은 공간이라도 보이면 일단 자리를 깔고 보는데요. 막이 오르고 높이 솟아오른 폭죽이 밤하늘을 눈부시게 밝히며 쏟아지자 환호성이 터져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이탈리아, 캐나다 팀에 이어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한국팀이 피날레를 장식하면서 K-POP 데몬헌터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골든에 맞춰 불꽃 폭포가 쏟아지자 시민들이 매우 환호했다고 전했습니다. 모처럼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화려하게 수놓인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특별한 토요일 밤을 보냈는데요. 올해도 10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일대에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지만 경찰과 주최 측의 안전관리로 별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간간히 자리나 시야 문제로 시민들끼리 언성을 높이는 상황이 있었고 자리값을 요구하는 바가지 상술도 있었으며 개막을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강에서의 테러를 예고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경찰이 추적에 나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부 시민들이 휴지나 페트병, 돗자리 등을 그대로 두고 떠나는 모습은 올해도 반복됐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불꽃 축제 보도는 현장의 열기와 감동을 잘 담아내며 시민들이 함께 즐긴 특별한 밤의 분위기를 생생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지만 100만 인파 운집이라는 상황 속에서 안전 대책과 예방 조치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인천대학교 오정화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화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에 방송되는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재난 현장에서 국민을 지키는 소방관과 경찰의 트라우마 문제를 다뤘는데요. 우리가 영웅이라 부르는 이들은 반복되는 사고와 참사 속에서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예. 이들의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방송은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그들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부르죠. 참사로 유가족과 부상자, 목격자, 그리고 응급 구조자 등이 겪는 트라우마는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평생 한 번 보기도 힘든 상황을 접하는 제복 근무자들. 이들은 사고 수습 이후에도 크고 작은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업무 특성상 사고자들을 반복해서 만나며 트라우마는 더 크게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소방청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매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이들은 수천 명. 설문 특성상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수를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점들이 맞물려 지난 10년 동안 130명이 넘는 소방관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영웅이라고 부르지만 이들의 마음은 소리 없이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사고 현장 노출을 업무의 일환으로 여기며 오히려 무감각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트라우마에 노출돼 흔들리는 소방공무원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의 소방동료 상담소에서는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된 심리상담사들이 직접 동료 대원들을 상담하는 기관으로 2020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 동료가 상담을 해주기에 부담이 없어 치료 효과도 높고 거부감도 덜하다고 합니다. 소방동료 상담소에서는 소방대원들의 지친 심신을 위로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소를 찾은 이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수면장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면 분석도 진행하고 옥상에 마련한 글램핑은 가족 동반 프로그램으로 소소한 휴식을 즐길 수 있어 인기 만점입니다. 단순히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심신 안정을 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어 소방동료 상담소를 찾는 이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료와 함께일 때 비로소 가벼워지는 고통의 무게.
이런 지원을 통해 현장 대원들의 고통이 덜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성진국의 경찰, 소방관, 응급대원 등의 정신건강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미국은 9.11 테러 현장에 투입된 사람들의 트라우마 후유증을 평생 추적하고 관리하는 자드로가 법을 제정해 추적 관찰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PTSD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 진행과 함께 트라우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사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촘촘하고 책임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며 불철주야 노력하는 또 다른 제복 근무자, 경찰관 역시 트라우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130명이 넘는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안타까운 선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정신건강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지키고 법을 수호하는 것이 업무이자 일상인 경찰.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직업이기에 트라우마에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동료들도 다 같은 경험을 하는데 나만 유난을 떠는 게 아닌가 하는 시선에 대한 부담과 본인 스스로 약해지면 안 된다, 극복해야 된다라며 견디기도 한다는데요. 방송은 경찰관들의 심리적 외상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경찰청 마음동행센터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신체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한 뒤 상담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트레스 좀 덜 받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담 받으면서 생각지도 못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알게 되기도 하고 좀 생각지도 못한 해소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기도 했는데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찾는 경찰관이 연평균 10,0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데요. 소방의 경우 올해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수는 128명, 예산은 43억 원 수준. 경찰의 마음동행센터 상담사 수는 38명, 예산은 36억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재난별 심리지원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재난 트라우마를 겪는 국민들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재난 트라우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건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부터였는데요. 이후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재난 심리 지원에 국가가 발벗고 나선 겁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호남과 영남, 강원, 충청 4대 권역에서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최우선 역할은 재난 현장에 통합 심리 지원단을 급파해 심리 지원을 하는 겁니다. 마음 안심 버스입니다. 대형 버스를 개조한 것으로 재난 현장에 파견해 즉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건데요. 스트레스 검사를 시작으로 개인별, 집단별 심리 상담이 진행되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재난 현장으로부터 벗어나 이곳 마음 안심 버스에 들어오는 것부터 치료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난 7년간 마음 안심 버스를 이용한 국민은 5,300여 명. 이들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무려 9.5점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좀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웅의 상처를 영광의 상처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목숨을 걸고 사명감으로 일하는 영웅들.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때임을 알려주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자,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정화 학생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는 방송에서 소방관과 경찰의 트라우마 지원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는데요. 그랬군요. 평소 제복 근무자들에게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그들의 마음속 아픔에 무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또 생각보다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에도 놀랐는데요. 이번 방송을 통해 저도 앞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정신적 회복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네, 저도 그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대학교 오정화 학생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또 대법관, 증원 등 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도 예고됐는데요. 이를 두고 언론의 시선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죠. 도움 말씀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도 그렇고요.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 사법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요. 먼저 어떤 점이 좀 달라지게 된 건지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정부가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는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예.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폐지되면서 공소 제기와 유지 역할만을 하는 공서청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이죠. 네네. 또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늘려서 3년 안에 26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입법이 민주당의 주도로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직접 수사와 함께 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까지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예. 검경 수사권 조정을 거치면서 일부 수사권이 축소되긴 했지만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서 부패 경제 등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는 여전히 가능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 조직 개편으로 범죄의 성격에 따라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만이 수사를 전담하게 됩니다. 또 관할 부처도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또 공소청은 법무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 언론에서는 국민이 느끼게 될 변화에 주목했는데요. 국민들이 이제 고소 고발장을 들고 검찰청 민원실을 찾던 풍경이 사라지고 검찰이 자체적으로 범죄 정보를 수집해서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고 전했습니다. 예. 국민이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아마 간판일 텐데요. 전국의 지검이 땡땡 공소청으로 바뀌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이라는 이름도 사라지게 되고 서울 지역 공소청이 들어서게 되는 그렇군요. 것이죠. 언론은 검찰의 투명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전했고 대법관 증원도 사법부의 다양성 확대와 또 전문성 강화, 국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하지만 굵직한 개혁의 윤곽만 잡혀 있고 또 세부적인 내용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내년 10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네. 개혁안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갈등 구도에 초점을 맞춘 보도가 그래서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보도가 있었는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언론에서는 이제 검수완박에 성공한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로 이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삼권 분립에 기반한 헌정 질서를 흔드는 일이라면서 장외 집회 등을 통해서 이제 비판 여론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언론의 이제 사설을 보면 검찰 개혁의 필요성 자체는 일부 수긍하면서도 개혁의 절차적 정당성과 또 제도의 완결성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로 진보 언론에서는 개혁의 속도와 구조 전환을 이제 강조한 반면에 보수 언론에서는 개혁 방식의 문제점이나 권력 독주의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밀실협의로 큰 틀을 정해놓고 뒤늦게 공청회와 같은 졸속 추진은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랬군요. 또 개혁 이후의 사법 공백과 수사력 약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한국일보는 검찰청 해체가 또 다른 괴물을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검찰 개혁이 시대가 요구하는 절실한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자칫 검찰 해체에만 초점을 맞춰서 밀어붙였다가는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면서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그랬군요. 대법관 증원부터 검찰의 보안 수사권 존폐까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는지도 좀 정리해봐야 할 텐데 네. 관련 내용 정리해볼까요? 네, 대법관 증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다수의 언론에서는 증언 자체는 일정 정도 수긍하지만 추천 방식의 독립성 확보와 또 속도 조절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중에서 이제 동아일보의 사설이 좀 눈에 띄는데요. 사법부가 사법 개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당이 길을 터줘야 하고 사법부도 수기와 공론화만 외쳐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법관 증언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의제가 아니라 이미 18대 국회에서 논의했었고 대법관 한 명이 연평균 3,000건 이상을 처리하다 보니 상고심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예. 검찰의 보안 수사권 존폐도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한겨레 같은 경우는 보안 수사권의 위험성을 방지할 방법은 제시하지 않은 채 유지만 주장하는 것은 현 상태를 그대로 지속시키자는 말이나 다름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정치검찰의 뿌리를 잘라내기 위한 수사와 기소권의 결합을 끊어냄에 따라서 예상되는 부작용은 검찰의 권한 유지가 아닌 다른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검찰은 헌법기관이고 검찰을 없애는 건 위헌이라고 말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검찰에 필요한 것은 허황한 논리로 대세에 맞서는 무모함이 아니라 뼈를 깎는 통절한 반성이라면서 검찰개혁의 후속 입법 논의에 사심 없이 지혜를 더하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랬군요. 지금 방금 뭐 얘기해 주신 대로 각 언론사마다도 이제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의 필요성이나 방향을 놓고 의견이 좀 갈리는 게 있었어요. 보수 네. 언론사, 진보 언론사. 시각차가 좀 엿보이기도 했었는데 어떤 차이가 좀 있었습니까? 네, 우선 이제 대법관 증언 문제를 두고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시각차는 굉장히 뚜렷합니다. 예. 보수 언론에서는 정치권의 이해가 얽힌 대법관 증언은 사법 신뢰의 독이라면서 단순한 증언은 권력의 견제보다 권력 종속을 키울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의 방안대로 대법관이 늘어나면 쟁점이 복잡한 전원 합의체 사건을 결론을 내기 더 어려워지고 예. 사회적 기준점을 제시하는 대법원의 기능이 되레 퇴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진보 언론에서는 오히려 대법관을 늘려서 사법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재판을 오래 끌다 보면 생업을 하면서 출석과 대응에 돈과 시간을 들여야 해서 패가 망신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건의 적체나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을 위해서 증언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예. 검찰의 보안 수사권 존폐와 관련해서도 보수 언론에서는 기소의 적정성과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제도적인 대안 없는 폐지는 법질서 공백과 또 수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한 반면에 진보 언론에서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 분산이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 유지는 불필요하고 또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유지될 경우에 기소권 독점 구조가 사실상 유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랬군요. 이렇게 사법 시스템의 일대 변화를 앞두고 정치권과 사법부의 첨예한 갈등 때문에 혼란을 겪는 건 우리 국민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네.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법 시스템의 변화는 사실 국민들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언론의 보도가 자칫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는 정치권의 문제 또는 사법부를 둘러싼 진보와 보수의 대립으로 비춰질 경우에 예. 이 문제에서 이제 국민은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법리적인 해석 차이나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 사안인 만큼 예. 정치권의 주장이나 사법부의 입장을 그대로 인용하기보다는 사실을 좀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서 비교나 맥락도 함께 제공해서 국민들이 어떤 정치적인 언어와 선동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겠죠. 제도라는 것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기존의 제도가 다양한 우리 사회를 대변하기 어렵다면 당연히 바꿔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변화로 인한 부작용 또한 최소화하기 위해서 언론은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이나 다른 나라의 제도 또한 비교하면서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 개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기존의 질서와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저항을 뚫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혁명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뜻일 겁니다. 남아있는 과제는 이제 실질적인 제도화, 즉 디테일에 있을 텐데요. 예.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쟁들이 보다 생산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질 수 있도록 언론이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말로만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목적은 국민이 우선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